안정적인 수익 전략을 내는 전략인데요. 이 페어 트레이딩 전략, 오늘 더 구체적인 실전 전략 공개해 드릴게요. 자, 페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헤지 펀드들의 트레이딩 전략을 개인 투자들도 실전에서 누리는 노하우까지 담았습니다. 대업 어게인 2,000원 시간에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데일리TV가 야심차게 선보이고 있는 대업 어게인 2005시간입니다. 자, 2005년도는 전년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50% 이상의 수익이 났던 해였습니다. 그때 멋진 수익률의 장을 올 한 해에도 챙길 수 있다 자신감에서 출발했고요. 저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식 선물에서 이 페어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실전 투자 노하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전략들 든든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대업 어게인 2,005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대업 어게인 2,005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기승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 시장의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실전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키포인트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란 말을 어떻게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해지 비율에 관해서 3가지 종류로 초과 해지, 완전 해지, 부분 해지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시장 상승기하고 시장 조정기에 하나금융 지주 선물하고 신한지주 선물 가지고 어떻게 비율을 조절해서 구성하는지에 따라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달러 같은 경우에 ETF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니까 한번 더 깊게 그 프로세스 과정 같은 걸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어 트레이딩 전략 오늘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하니까 살펴보시고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노릴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든든한 투자 전략 준비되셨죠? 네. 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보실까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였습니다. 금요일쯤 방송할 때 외환 거래 대금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식시장과 환율이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건지부터 짚어드리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요, 환율이? 네네네. 예. 환율 시장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지만 상관관계하고 상관계수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기가 장기적으로 이런 통계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음해관계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를 기억하시면 외국인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면서 환율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리먼 브러더스 케이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래에 들어서 유럽 위기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통화에서 먼저 그런 큰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외국인들이 추세 상승에 대해서 더 힘을 실을지 아니면 얘네들이 조금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외인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환시장을 꼭 살펴봐야지만 그런 전조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달러 환율하고 환율 개념하고 얘기할 때 막 혼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원달러 환율이 강해졌다? 환율이 올랐다?
우리 원화 기준으로 막 생각하는 거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투자할 때는 원달러 선물 ETF가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규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도 있어서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지 차원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쪽에서 개념을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딴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차피 매수하는 건 달러 선물 ETF잖아요. 그리고 달러 선물인 경우고요. 그런 경우는 항상 생각할 건 환율 기준이니까요. 기축통화가 뭐죠? 딱 물어보면 원화가 아쉽게도 기축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항상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달러가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매수인 경우고 주식이랑 똑같죠.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달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는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는 뭐라고 보시나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ETF. 영어로 인버스라는 의미는 예.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 지금 우리 펀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펀드들이 리버스 펀드라고 있는데 인버스란 말하고 리버스란 말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그런 달러 선물을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전에 스킵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달러 선물과 환율 ETF인데 저도 뭐 달러 선물을 거래하니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ETF 거래하시는 분들도 꼭 미국 달러 선물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거래 승수가 10,000원이고요. 그리고 뭐 한틱 밸류가 1,000원이고 그리고 틱밸류라는 거 저기 나오신 거는 이 한 틱이 움직일 때 그 나타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증거금률은 뭐 5.85%뿐이 안 되니까 상당히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달러 선물이 움직이고 뒤에 따라서 ETF는 거기에 따라서 또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나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만약에 ETF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을 이렇게 HTS를 구성을 해 놓으시면 매매하시는데 실전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레버리지 비율로 따져서 통화 ETF하고 달러 선물하고 이런 차이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 거래세가 둘 다 없잖아요. 거래세가 둘 다 없기 때문에 뭐 매매 차익은 똑같이 비과세 형태로 돼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뭐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0.41%가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불구하고 레버리지는 0.76% 올랐잖아요. 원래는 2배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그게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이게 트래킹 에러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ETF 상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거쳐가는 비용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정확하게 그게 오차가 안 생기게 그대로 복사가 되진 않고 그런 것도 약간 생각하셔서 매매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축통화 달러가 오를 때 달러 선물을 매수하거나 ETF를 매수하시면 되고요. 떨어질 때는 달러 선물을 매도하고 그 대신 이제 리버스 거꾸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ETF를 사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선물이 매번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그러니까 셋째 주 월요일. 세 번째 월요일.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월요일에 꼭 되는 거고 또 우리 결제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 선물을 거래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한데 뭐냐면 그냥 지수 선물이나 이런 거는 현금으로 차액 결제 방식이라 해서 그냥 계산을 그냥 다 끝내는데 우리나라 통화 선물 같은 경우에 현물 인수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한 계약이 만약에 그 계좌에 남아있으면 그걸 직접 달러를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환전을 하는데 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환율에 내가 뭐 $10,000씩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선물 계좌를 이용하면 환전 수수료 없이 그냥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제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체결이 됐단 말이죠. 이러면서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주가 또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그에 대한 저희가 또 분석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연관돼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통화 스와프라는 거를 많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통화 스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뭐 한국은행하고 뭐 중국은행 사이에 뭐 우리가 쉽게 하시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만들어놔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그 달러 매매하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죠. 전략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서 외환 같은 경우에 강세 요인도 있고 약세 요인도 있는데 뭐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북한 리스크. 북한이 또 언제 뭐 그런 일을 쏴가지고 원화가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미국이 조만간 뭐 달러 금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반대로 또 한쪽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는 달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월말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막 해지하는 경우 때문에 원화 수요가 또 많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러니까 강세 요인하고 약세 요인 다 있으니까 제가 보는 지금 박스권은 예. 1110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분할해서 매수했다가 1150원 정도 올라갈 때는 분할해서 매도하고 반대로 또 1150원을 넘어갔을 때 인버스 같은 경우를 사가지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양쪽 전략이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달러 관련 파생 투자 전략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이해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문의 주시면 받아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 자막에 여러분과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고 그 번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2-3772-0387 언제나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파생 상품 알고 보면 실전 투자가 쉬워진다라는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종목 설명해드리면서 페어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 폭을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설명 준비하셨습니까? 네,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페어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 과정 같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냥 내가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런 걸 도출해서 하는지를 더 알아야지만 더 핵심 전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과정에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네. 페어 종목 선정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은 그 통계적 데이터나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분석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페어 분석의 핵심은 일단은 동일 산업 및 업종 내에서 페어 선정을 해야겠죠. 지난번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하나금융주나 신한주주 같이 같은 은행의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고 당연히 유동성이 높아야겠죠. 헤지펀드들이 운영하는 규모가 큰데 뭐 조그만 소형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당연히 높은 거. 그리고 과거 6개월 동안 상관계수 및 베타계수가 유사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선정하는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당연히 따져야겠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그리고 추세 분석이나 이런 패턴 같은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병합해서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어서 각종 나오는 지표가 뭐 예상 EPS나 뭐 배당률이나 ROE나 PER이나 PBR 등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이 종목이 지금 약간 고평가됐다 아니면 저평가됐다 그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차익거래 전략들도 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페어 트레이딩 전략 중에 일부입니다. 네. 페어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페어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실전 투자 노하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네네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분석 안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해 주신 그 표도 있고요. 지난지주 할 때 하나금융지주하고 신한지주의 지금 현재 10월 3일자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 데이터를 뽑아보면 PER이 뭐 하나금융지주는 11.2, PBR은 0.65, 52주 베타 값은 1.37.
그리고 신한지주는 8.82, PBR이 0.77, 0.8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네. 하나금융주주만 보면 PER로는 신한지주보다 조금 PER이 고퍼니까 약간 높게 평가되는 거 아닌가?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PBR만 봐서는 신한지주보다는 자산 가치가 좀 낮네.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은행 업종이니까 상관계수는 동일할 거고요. 여기서 보면 베타 지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52주 베타 지수란 뭐냐면 베타 계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게 주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이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잖아요. 그 연동될 때 그 어떤 민감도나 변동성의 강도 뭐 이런 걸 가지고 베타 계수라고 하는데 보면 하나 금융주주가 베타 계수가 1.37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강할 때는 하나금융주주가 현재까지는 52주 동안은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걸 내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조금 네네네.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수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 현재 신한지주 하나금융주 차트인데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살펴보면 큰 흐름을 보면 일봉 차트로 지금 표시된 건데 지난주에는 뭐 상관관계하고 상관계수 때문에 주봉으로 해서 큰 흐름하고 뭐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좀 봤는데 이건 일봉 차트거든요. 보시면 모양은 거의 똑같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 뭐 그 52주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지주는 41,350원이었고요. 52주 최고가는 55,500원이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었고 52주 최고가는 52,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 해지 비율 형태의 트레이딩 전략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하나 지주를 3만 원에 1000주를 샀다고 하면 이건 3천만 원을 매수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41,350원을 725주를 공매도를 하면 매수 금액이 3천만 원, 매도 금액이 3천만 원. 뭐 이런 게 똑같은데 전일 13일에 동시 청산했을 경우에 이게 수익이 1,540만 원이 나는 어떤 게 있는데 공매도니까 당연히 공매도 비용이나 거래세는 별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만 원짜리가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뭐 아까 그 41,300원짜리가 5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어떤 시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괴리율에 따라서 어떤 거는 동시에 청산하면서 어떤 거에서는 손실이 좀 나고 어떤 거에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전략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공매도 된 자금을 가지고 뭐 신한지주를 팔고 그거 가지고 하나금융주를 사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게 공매도를 폐지하면 이런 쪽에서는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딴 종목을 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또 위축될 수 있어서 음과 양의 어떤 그런 면이 다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걸 생각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해지 비율로 한 거래인데 결국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예.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제법 하는 그런 투자 네네네. 전략으로 속기죠. 어떻게 네네. 보세요? 예. 뭐 개인들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저희가 파생상품을 배웠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금융주 지주를 3만 원에 100계약을 매수하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41,350원에 72계약을 매도하면 아까 현물에서 현물을 사고 공매도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비용 면에서는 뭐 거래세도 없고 공매도하는 대차 비용을 이자를 주지도 않아야 되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은 이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을 보면서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상황이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거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있다면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예. 주식 선물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뭐 제가 설명을 하면 같은 업종인 경우에 예.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네. 오프셋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오프셋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신한지주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되면 하나금융지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하게 되면 위험이 일단 줄어드는 걸로 추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매수한 금액을 가지고 뭐 매도할 수도 있고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잔고상으로는 0이잖아요. 그럼 보면 1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잔고가 0인데 시간이 지나가서 수익이 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변동성 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보통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한 세트로 구성을 해서 할 경우에 뭐 10계약 정도 만약에 가정을 하면 5천만 원 가지고 실제로 증거금 쓰는 게 뭐 400만 원 정도 빼니 안 들어가니까 아까 세트를 보여드렸던 게 뭐 5천만 원 가지고 1억 5천? 이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레버리지 비율도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전략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금융 지주를 샀고 신한지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뀌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는 투자 전략은 뭐 어렵지 않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찾는 걸 더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일 업종에 보유한 종목 전략으로 해지하는 차원이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나만의 고유한 페어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